지난 시간 저는 남편의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2통을 발견했습니다. 그이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글씨마다 제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그 편지를 읽고 나니 저만 힘든 줄 알았던 시간이 사실은 모두에게 깊은 외로움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무렵 민수가 지연이와 통화를 했고 지연이가 그날 저녁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 정리하지 못했던 거실을 천천히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선 지연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들어와라 지연아.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연이는 마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고 목소리는 더 조용해져 있었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을빛이 다 꺼진 저녁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거실이 더 어둑하게 느껴지더군요. 오래 쌓여있던 공기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연이는 거실 구석에 놓여있는 남편의 휠체어를 한번 보고 다시 제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아마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 아이를 거리 두기 같은 시선으로만 봐왔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먼저 식탁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앉아라. 뭐라도 마셔야 하지 않겠니?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고 마치 발끝에 힘을 주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옮기더군요.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괜히 설탕통 위치를 정리하거나 컵을 닦는 척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고 마주 앉았을 때 지연이는 손을 완전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낯설 만큼 단정한 모습. 저는 그 모습에서 어쩐지 오래전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남편 집안 어른들을 처음 만났던 날 단정하게 앉아있던 저 자신이요. 그날의 떨림이 문득 제 손끝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이렇게 와도 되는 자리인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고 말하더군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말에는 두려움이 반, 미안함이 반, 그리고 오래 참고 버틴 사람의 기운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게 순간적으로 저를 조금 흔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천천히 말했지요. 내가 오겠다고 했잖니. 오고 싶었다면 온 거다. 제 말투가 너무 딱딱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음성이 저 혼자 느끼기에도 조금은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연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고개 숙인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 그동안 그 아이도 여러 번 고민했고 울었고 멈췄다가 다시 결심하고 그런 시간을 거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늦게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 서운하고 저 혼자만 상처 입은 게 아니었다는 걸요.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손등을 매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전화 드렸을 때 말씀드린 게 다 진심이었어요.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 말은 오래 묵힌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는 사람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남편의 편지를 읽으면서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 글씨 하나하나가 남편이 남긴 마음 같았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꽉 막혀 있었는지 미련하게 살아왔는지 조용히 드러냈거든요. 지연이가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표정에 아주 작은 흔들림을 봤습니다. 어디선가 울다 막 돌아온 사람처럼, 참았던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르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며느리로 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셨던 장면이요. 그때 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힘들면 힘들다 해도 된다.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멀게만 들렸는지, 그리고 그 말이 지금 제 앞의 지연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말을 내뱉는데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아주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살짝 금이 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지연이의 눈도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는 그렇게 한마디만 꺼냈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서러움, 고마움,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 순간 거실 공기 전체가 조금 가라앉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꺼낸 다음 문장 때문이었어요. 지연이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상처가 드러날지. 저는 순식간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다고 했던 그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차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도 유난히 손끝이 차갑더군요. 지연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괜히 불안해서 자꾸만 숨을 고르게 되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연이는 마침내 고개를 조금 들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아버님 태어나고 나서부터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어머님이랑 눈도 잘 못 마주치겠고 무슨 말을 꺼내도 괜히 혼날 것만 같아서.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저는 순간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혼날 것만 같았다. 그 말이 그렇게도 마음에 걸리더군요. 저는 그동안 제가 한 말, 제가 했던 행동들을 천천히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딱딱하게 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난 뒤로는 집안에 여유란 게 없었고 제 방식대로 정리하고 제 방식대로 버티느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여유가 없었지요. 지연이가 약하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더 강한 말투로 내리누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내가 좀 무섭게 굴 때도 있었지. 지연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꾹 깨물더군요. 그러고는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참 많이 지쳤어요. 민수도 힘들어하고 서준이도 자꾸 아파서 밤마다 깨고 병원 일도 정신없고 집안일도 밀리고 그 와중에 어머니한테 연락을 못 드리면 또 죄송하고 그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어떤 날을 보내왔는지,
그제서야 조금 보이더군요. 지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제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연락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피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안에 있던 어떤 오래된 감정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연이가 느꼈던 두려움과 부담은 저의 말투, 저의 표정, 저의 기대에서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걸요. 남편이 쓰러진 이후 모든 책임과 마음의 무게를 혼자 떠안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더 세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조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말끝을 흐리며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냥 무서웠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님 마음에 못 들 것 같아서. 그 말이 그 아이 입에서 직접 나오는데 저는 숨이 잠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서웠다. 그 말이 그렇게도 마음에 깊게 꽂힐 줄 몰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은 아니 꽤 많이 미안해졌습니다. 지연이가 고령의 시어머니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내가 만들어낸 공기였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그동안 마음이 너무 좁았던 것 같구나. 그리고 내가 힘든 걸 제대로 보지 못했어. 지연이는 제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 말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무섭다고 느꼈다니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어쩌면 처음으로 지연이 앞에서 솔직해진 순간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연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그 말은 겸손해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정말 속마음에서 나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긴장감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큰 변화를 만든 건 아니지만 정말 아주 작은 틈, 아주 작은 숨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틈이 생긴 바로 그때 지연이는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손가락을 꽉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더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 긴장으로 꽉 조여졌습니다. 이 아이가 꺼내려는 말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는 걸 저는 직감으로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거실 조명 아래 지연이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숨을 고르고 난 뒤 그 아이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날 이후로 제가 어머님께 연락을 못 드린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저는 눈썹을 아주 살짝 찌푸리며 지연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투엔 흔들림이 있었고 그 흔들림이 어떤 사실을 감추고 있는지 무심코 긴장하게 되더군요. 지연이는 손끝을 조심스럽게 비비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화가 나신 건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그 말이 귓가에 걸리는 순간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병원에서 아버님 모시고 집에 온 이후에 민수가 저한테 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제가 아는 제 아들이 그렇게까지 소리를 냈다고? 지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민수도 그날은 너무 예민했는지 저한테 왜 당신은 엄마한테 제대로 못하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저도 울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그 아이가 지연이에게 그런 목소리를 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오히려 중재하려고 애쓰던 아이였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집안 분위기가 뒤집히던 그때 민수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연이가 그 상황에서 혼자 울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지연이는 계속해서 천천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뭘 해도 어머님께서 저를 못 믿으실 것 같고 민수도 제 편에 서주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연락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제가 뭘 말해도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이 왜 이렇게도 나직게 들리는 걸까요? 마치 오래전 제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첫 해 남편 집안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 울던 제 모습.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가? 그렇게 고민하던 제 젊은 날의 그림자가 지연이의 목소리 속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연이와 나 사이의 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닮아 있어서 더 멀게 느껴졌던 건지도 모른다는 걸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몰랐구나. 지연이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습니다. 마치 알아주길 바랐던 말을 들은 사람처럼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 들으니 알 것 같구나. 힘들었겠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지연이의 눈가가 순간적으로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작은 떨림은 숨길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 떨림을 보는데 제 마음까지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연이를 멀리서 판단하기만 했지. 그 아이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마음을 열었던 적이 있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흔들렸던 제 마음은 이 순간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외로웠던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건 정말 몰랐다.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 오랫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 한쪽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 말고 다른 감정이 비치더군요.
고마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건지 그 아이 눈동자가 처음으로 조금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지연이는 또다시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지요.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은 그날 이후로 한 가지 마음을 아직도 정리를 못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도 느껴질 만큼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 들을 게 남았구나. 지연이는 두 손을 단단히 모은 채 마침내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을 맞잡은 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마음속에서 천천히 고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은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전부터 많이 불안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키며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떨림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던 시기에 제가 어머니 눈에 잘못 보일까봐 더 조심하게 됐어요. 뭐라도 실수하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일까봐. 그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숨기려 했던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의 몸이 무거워지던 그 시기, 나 역시 예민해 있었지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때 지연이가 조금이라도 어설퍼 보이면 저는 괜히 더 날카롭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조심하다 보니까 나중엔 어머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막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얇은 종이 한 장이 찢어지듯 제 마음 깊은 곳이 조용히 갈라지는 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뜻일까요? 지연이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회복되길 바랐고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었고 민수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엔 제가 뭘 해도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아주 깊게 꽂혔습니다.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건 제가 젊었을 때 평생 느끼던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는 나. 그런 자책으로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저는 그때의 제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를 그렇게 느끼게 한 건 내가 참 잘못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은 사람처럼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정말이다. 다만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 있어서 차마 따뜻하게 닿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래 묵혀둔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지연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그 차분한 눈물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 말은 거실 공기 전체를 흔들 정도로 잔잔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서 천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긴 오해의 시간, 조심스러운 거리,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그것들이 아주 조금씩 빛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말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의 조명 아래 우리 둘의 그림자가 조금 가까워진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처음의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은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서 조용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지연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서로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내어주면 될 것 같다.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그 고개짓은 우리 둘 사이의 작은 시작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의 방문 쪽에서 가느다란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지연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연이도 놀란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남편과도 마음을 나눠야 할 시간이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밤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드러내며 조용히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는 곧 더 큰 파도를 몰고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이야기를 부담 없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